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아픈 거라 왜 그러냐 말씀입니다. 처음에 이제 많이 아프셨을 때 예. 오시잖아요. 예. 그거랑 반 과정에서 예. 3번, 4번 정도 하면 허리가 더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3번, 4번 하고 나면 더 아프다. 그렇죠. 예. 그 이제 더 아픈 사열 하다가 아프지 말라고 했는데 더 아픈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이 잘 안 나는데. 그러면 저녁 떠서 아프다 하고 오다가 누가 안 오거든요. 자,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게 귀한 시간, 4시간을 먹이라고 하셨는데, 왜 오시느냐? 병치하는 방법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치료하는 방법. 예. 치료하는 방법 제대로 알아버리면 야, 사람 의사 되는 거거든요. 뭐 보통 의사는 그런지 뭐 병원에서 못 고치는 의사 되는 거니까. 그게 드시려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원에서는 해결도 안 되는 걸 반드시 고칠 수가 있어요. 꼭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습니다. 그런 거 저는 제 자신도 느끼고 주변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어깨 아프지 말라고 어깨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사이를 어깨 보통 사람 갖고 경계를 그렇지 않습니까? 어깨 아프다. 자,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어깨 아프단 말입니다. 여기도 어깨고 여기도 어깨고 어디를 해야 되느냐 이러지 않습니까? 이 예외적인 많아요. 어깨고 워낙 넓고 가지고 여기도 어깨인데 그렇잖아요. 야, 여기도 어깨고 이럴 때는 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혈자리에 대해서 여기에 자신감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째로 혈자리에 대한 자신감부터 가져야 되는데 질문하는 거는 어디에 해야 됩니까? 몇 번 해야 됩니까? 며칠마다 해야 됩니까? 했던 그 질문 왜 이래요 보면 여러 문제를 여러분이 아주 시원스럽게 해결해버려야 되는데 그 해결을 해드리는 수 있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야, 제가 하는 자기사님도 만나보고 자격증 발부하고 연수원 4개 해가지고 오랜 경험했는 분들도 보면요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원스러운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격증 가르치셨다는 분들이 경험했다는 분들이 누군가가 질문하면 죄송합니다. 질문하면 그림 그렇고 요게 하십시오. 이렇게 암기하고 가서 암기하라고. 암기가 아니다. 암기가 아니고 항상 원리에 따라 답을 구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디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이 어깨가 아프다면 어디가 아프냐를 또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아픈 자리가 혈자리야, 아픈 자리가 항상 원리입니다. 그렇죠? 어깨도 이렇게 전부 어깨인데 여기가 아프냐, 여기 아프냐, 여기 아프냐 이걸 따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 아픈 소리 하는 게 살자리 아닙니까? 맞죠? 아픈 자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아프다고 생각하면 여기 한다, 그죠? 요 자리야? 요 자리를 딱 해보고, 처음에 부항을 딱 걸어봅니다. 걸어가지고 한 1분 지나면 자국이 딱 생기거든요. 그 자국에다가 침으로 찌르는데, 찌르고 보니까 몇 번 찌를까 이런 또 의문이다. 이 몇 번 찌려야 되냐, 그렇죠? 몇 번 찌르냐, 이거는 몇 장수 마음대로다. 그렇잖아, 몇 장수 마음대로예요, 이거는. 그 여장수 마음대로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내 마음대로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제일 어려운 답이죠. 맞지? 얼마 하락해버리면 정말 시원하겠는데 네가 알아서 하락하는데 이 소리는 자신감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보내냐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리라 그랬죠. 원리. 자, 원리 때문에 여러분이 책을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몇 번 찌를 것인가에 대해서 이걸 뭘 가지고 한다? 내가 처음 하는 사람은 겁이 나니까 그랬죠. 조금만 찔러봐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조금만 찔러봐야 됩니다. 처음 하는 사람이 막 찔러가지고 안 된다요 말이에요. 그리고 탁 찔러보면 피가 팔팔 나오는 수가 있어요. 바늘 구멍에. 그런 사람이 있고 탁 찔렀는데 찌른 표시도 안 나. 피가 난다 이 말이죠. 피가 난다는 것은 그 피질이 막혔다는 뜻입니다. 탁 찌르자마자 찌르는 순간에 벌써 여기는 의식이 없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거죠. 탁 찔러서 피가 나버리면 피가 잘 흐르는 것이고 탁 찔렀는데 피가 안 흐르면 이거는 막힌 곳이다. 의리다 이 말이지 보세요. 그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탁질을 보니까 피가 나온다 하면 이 만지를 가지고는 피가 막 쏟아지니까 아깝단 말입니다. 그래서 피가 막 나올 때는 탁탁 한 3번 정도만 찔러보고 이게 상구층 같으면 2번만 찔러도 돼요. 상구층 한 번 찔 때마다 바늘 구멍이 3개 생기니까. 그렇죠? 일구층 같으면 한 번 찔을 때 한 번만 계산해보면 알 거 아닙니까? 예. 또 책에 그러냐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항을 딱 그래가지고 딱 걸었는데 이거 몇 번 당겨요. 이게 또 의문이에요. 몇 번. 그냥 겁내지 말고 해보면 알게 돼 있어. 딱 해보고 당기니까 피가 콸콸 나온다. 이거 안 돼. 그치? 피가 콸콸 나버리면 이게 생일에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나 처음에 생일이 나왔다고 해서 항상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예. 자, 처음에 생일이 나오는 이유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쪽은 바깥쪽입니다. 이쪽이 안쪽 몸입니다. 그렇죠? 예. 몸인데 바깥 피부에다가 부항을 붙인다는 거죠. 부항 꼭지. 부항을 붙여가지고 압력을 걸면 여기서 어혈이 만약에 피부에서 약 한 조금 거리를 두고 안쪽으로 있다 하게 되면 처음에 생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이게 뭐 같은가 하면 뭐 기만한 안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생일이 나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생일이 좀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어혈이 서서히 끌려 나오거든요. 어혈이 서서히 끌려 나오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처음에 생일이 나오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그때 일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생혈이라 하는 것은 피부 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아셔야 돼요. 이거 뭐 같은지 하면 자, 이게 물그릇입니다. 물그릇에 물을 담아뒀다. 꽉 채우지 말고 물을 한 요만큼 절반 정도만 채워보세요. 이렇게. 예. 여기까지만 물이 찼습니다. 물그릇이 가만히 있을 때는 물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 물그릇이 회전을 한다. 그렇죠? 물을 회전시켰다. 물을. 묶어서 가만히 두고 안에 있는 물만 회전시킵니다. 회전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물이 가운데로 모이겠어요? 바깥쪽으로 모이겠습니까? 바깥쪽으로 모이죠. 원심력에 의해서 아시겠습니까? 원심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물체는 항상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모이게 되죠. 우리 몸의 혈액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는 물체입니다. 아시겠어요? 움직이는 혈액은 가장 어디 부딪히게 돼 있어요. 결국은 피부 끝에서 부딪히죠. 밖으로 못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는 흐르는 물질이기 때문에 원심력에 의해서 이해되실지 모르겠네. 피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흐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강물 있지 않습니까? 강이 이렇게 강이 있고 물 이렇게 있다. 그럼 물이 강 따라 흐르는데 물이 회전하다가 원면에서 이쪽으로 모이지. 이쪽으로. 그렇죠? 이쪽으로 모이잖아요. 이쪽으로. 네, 원심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쪽에 자꾸 패입니다. 그렇죠? 머리가 뜬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피는 움직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항상 피부 쪽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원리가 정말 아주 오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속에야 피가 흐르지 못해가지고 뭐가 터지거나 말거나 피부를 제일 먼저 보호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피부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병들어서 꼭 내일 죽어남잖아요. 피부는 멀쩡하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체는 피부를 가장 먼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그 피부에는 생일이 흐르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지. 여기 생일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속이 멀쩡하다 절대 아니라 이 말이죠. 뭔가 아프다 이상이 하게 되면 부항을 해가지고 처음에 생일이 나올지라도 분명히 깊은 곳에는 의력이 빡 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가 어깨가 분명히 아픈 게 맞다 하게 되면 처음에 생일이 좀 나오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본다. 그러나 아프지도 않은 곳에 찔가지고 생일이 나면 그건 부항 당장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사회로 붙어서 생일 아끼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회하는 사람들은 흥분을 안 합니다. 긍휼을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항을 그래가지고 생일이 나온다 싶고 여러 개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생일이 조금 나더라도 좀 더 기다려볼 것인가 얼른 떼버리고 말아버릴 것인가 이거는 그때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어혈이 있다는 것이 확인만 되면 그렇죠. 확인만 된다. 그리고 처음에는 생일이 나온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 부항을 어떻게 하라? 공마신분 눌러줘요. 그렇죠. 부항을 눌러주게 되면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요 피부의 거리가 만약에 여기 1cm라는 1cm, 요 어혈이 있는 거리와 피부의 거리가 1cm가 부항을 안 눌러버리면 약 한 반 cm, 그렇죠. 반 cm로 거리가 좁혀져 버립니다. 좁혀지면서 어떤 효과를 보느냐면 여기 혈관이 압력을 받아가지고 혈관이 막혀버려요. 다시 좁아지면서 여기는 혈관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이쪽에는 밖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생일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생일에 나오는 자리도 부항을 꽉 누르고 있으면요 생일이 멈춰버려요. 멈추고 조금 있으면 어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 생리를 제작하는 방법 이런 것도 우리가 이치적으로 알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일단 어혈이 나오고 이제 어혈을 빼다가 한번 뽑고 난 뒤에 또다시 하려고 또 생일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부항을 또 눌러 주세요. 근데 부항을 잘 안 눌러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부항을 잘 눌러주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경우냐면요. 이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이 잘 안 눌러줍니다. 왜?
24시간 제어하기 위해서 손님 입장보다 내 입장이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죠. 예. 이거는 뭐 사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그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직업직이든 아니면 뭐 봉사직이든 간. 그러면 이분에게 내가 1시간 만에 많은 사회 의뢰를 많이 뽑아줘야 되는데 부항 하나만 걸게 되면 하나만 가지고 하면 주어진 시간 안에 뽑는 양이 적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군데, 두 군데, 막 세 군데 해버리죠. 세 군데 해버리면 이 세 군데를 다 눌러줄 수 없잖아. 그거 놔둬버려 그냥. 놔두면 결국 생명을 낭비하게 돼 있어. 이럴 때는 좀 눌러주세요 하든지 눌러주는 사람은 누가 좀 하든지 내 손으로 이렇게 누르든지 병에서 하나 하더라도 내 손으로 부항 잡고 누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야. 이렇게 해서 생리를 제어하는 방법도 충분히 그걸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의혈이 분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피부가 이렇게 있고 안에 의혈이, 내 몸속에 의혈이 피부에 가까이 있으면 전부 의혈이 나옵니다. 그렇죠? 또 부항을 누르지 않아도 의혈만 나옵니다. 생이 그냥 나옵니다. 누르지 않아도. 피부와 의혈 사이에 거리가 있을 때는 눌러줘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의혈이 이런 모양으로 있을 수가 이런 모양 아시겠어요? 이런 모양. 다시 말해서 이 하늘에 구름이 큰질한 모양으로 구름 덩어리가 있을 수도 있고 아주 길쭉한 모양으로 있을 수도 있고 뭐 원형으로 또 타원형으로 막대형으로 그래서 내 몸속에 깔려있는 의혈이 피부 쪽으로 이렇게 넓게 모여있는 이렇게 깔려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피부 깊숙한 곳으로 이렇게 박혀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부항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고 나오는 형태가 다르다 이거죠. 만약에 이 의혈의 모양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걸 내가 막대혈에는 깃뿌리라고 했어요. 몸속 깊은 곳으로 깊숙이 이렇게 뿌리처럼 박혀있는 의혈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이 자리에 의혈이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오는데 느낌하게 되면 막 피부가 둥글라든지 뚜껑이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살 보시게 됩니다. 이 자리에 의혈이 있다. 느낌이 옵니다. 한없이 있다는 것이거든. 이런 경우에는 부항을 갖다가 제일 큰 부항이 의혈 뽑기가 제일 좋죠. 제일 큰 부항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눌러도 생일이 나와요. 이게 좀 생일이 나와. 이 생일이 나온다. 그러면 사회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의혈은 본능이 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의혈이 있다는 본능할 때는 부항 크기를 줄여줘야 되는. 어떻게? 부항이 이렇게 폭이 넓은 걸 하지 말고 좁은 걸로. 좁은 걸로. 장을 보시네. 그래 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요. 좀 더 이 큰 부항을 할 때는 생일이 팔팔 나왔었는데 작은 부항으로 딱 끓여보니까 딱 맞춰버리거든요. 안 나와 의리. 그 정도로 찌게 내리기 때문에 말이죠. 이럴 때는 조그만한 부항으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참 의리 잘 빠져요. 의리에. 그래서 의혈이 어떤 모양으로 분포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넓게 이렇게 분포되어 피부 쪽으로. 피부 쪽으로 넓게 분포되어 저 같은 경우 여기 깊으면서 넓게. 이 자리에 이렇게 꽉 찼다는 것이죠. 아주 악성 의혈이.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런 경우는 다시 말해서 이게 피부의 넓은 면적에 걸쳐가지고 전부에 의혈이 나있어요. 여기에 부항을 탁 끌어보면요. 처음부터 진한 의혈이 걸리는데 엄청 안 빠집니다. 먼저 신문하시는 것부터 대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느 정도 통증이 있어가지고 사회를 시작했는데 부항을 한번 사용하고 나니까 그날 밤에 자면서도 그렇고 그 다음날도 그렇고 사회 가기 전부터 훨씬 더 아파요. 어떤 사람은 뭐라 하냐면 이 부항 붙였던 자리에 사회했던 자리에 마치 망치로 맞은 것처럼 계속 아프잖아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아픈 경우도 있지만은 부항했던 그 자리에 가려워서 도저히 견디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치적으로 생각보시면 여기에 의혈은 많이 있지만은 또 물론 어느 정도 아프기도 하고 뭐 이런 있지만은 그냥 평소에 의혈이 차곡차곡 눈이 쌓이듯이 깨끗하게 쌓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건드려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부항을 한번 건드려 놔버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나볼 수가 있습니다. 나보고 또 그 자리가 가려워요. 건드려 놔버리게 돼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피부에서 의혈하고 피부하고 거리가 조금 있는 경우에 거리도 그렇지만은 여기는 의혈이 있어도 연한 의혈이 있습니다. 갈수록 안쪽으로 들어가서 단 의혈이 깔려있죠. 그래서 부항을 안 하고 나면 처음에는 피부 쪽에는 부드러운 의혈이 있었는데 사이를 한두 번 함으로 인해서 진한 의혈이 피부까지 꺼내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거의 생기에 있었는데 살을 한 번에서 안에 있던 하도 진한 뇌혈이 피부까지 와버려요. 처음에 아파서 네. 못 걸었는데 네? 부항 뜨고 나서 네. 걷기는 하는데 많이 아프니까 그렇고 사고 나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아프지 않았는데 딱 속에 있던 진한 뇌혈이 이 부위까지 올라와 버리지 않습니까? 이어온 이 상태에서 사회를 중단해 버리죠. 이럴 때는 이 자리가 더 아픕니다. 진한 뇌혈이 피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가 그 자리가 잘 나지도 않고 이 탈진이는 붙여놔도 하도 펼쳐놔도 빨리 나지도 않아요. 네, 심하게 네. 그냥 까맣게 예, 새까맣게 펼쳐도 나오고 잘 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틀 후에 하루 후에 부항을 걸어가지고 또 당기면 피가 또 나와요. 찌르질 않는데 그러면 깜짝 놀라버리죠. 그렇죠? 내가 혈우병인가? 혈우병인가? 그 정상적인 같으면 찌르고 나기 한 시간만 전화하면 다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는 어혈이 심한 어혈이 피부에 나버리면 이 피부가 잘 나지가 않아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혈우병이다 하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아닙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더라? 그러니까 3번, 4번 정도까지 네. 이게 까맣게 되는 그 현상이 안 없어지니까 자,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이 자리에 어혈이 규모가 크면 여러 번 해도 어혈이 다 빠지지 않을 것이고 어혈의 규모가 조금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혈이 아주 지나면서도 조금만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몸 해보면 그렇게 막 나타납니다. 그럼 거기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는 참 드물겠지만 새까만 어혈이 한 덩이 쭉 빠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식이나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딱 그 자리에 마치 무슨 그 돌멩이처럼 딱 박힐 때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드물지만. 자, 어쨌든 이 자리에 어혈이 많이 있으면 사회를 여러 번 해도 그대로 어혈이 남아있기 때문에 별로 시원한 느낌을 못 가집니다. 그러나 조금 있던 부분에 절반 정도 줄여버리면 그 효과를 보는데 많이 있으면 효과를 빨리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몇 번 하면 효과를 보는가 하는 게 이거는 그 자리에 어혈이 얼마나 많이 깔려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몇 번을 해야지 다 빠지느냐. 어혈이 다 빠져야지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다 빠지기 전에도 물론 효과를 보는 경우는 봅니다. 근데 거의 골병이 많이 드신 분들은 한 10번 이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혈을 몇 번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게 이제 애매한 문제입니다. 항상 그 질문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몇 번 해야 되느냐 이런 거거든. 이런 게 따지면 답이 없다 그랬죠. 항상 이렇게 숫자로 따지면 답이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서 말하는 혈색소 수치, 혈색소, 헤모글로빈 수치, 혈색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는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다 항상 이치적으로 하면 이치적으로 혈색소 수치가 무엇을 뜻한다? 무엇을 의미한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 혈색소 수치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내 몸에 피 1제곱밀리미터 속에 1세제곱밀리미터 속에 헤모글로빈이 몇 개 들었냐 이 말입니다. 헤모글로빈 몇 개 들었냐. 다시 말해서 한 그릇의 국물 속에 건더기가 몇 개 있느냐. 만약에 이게 막 팥죽 같으면 팥죽 같으면 뭡니까? 수제비 건더기가 몇 개 이걸 말하는 겁니다. 헤모글로빈이 뭘 뜻하느냐 하면 산소를 운반하는 하나의 그 일종의 하나의 운반 기름이다. 헤모글로빈이.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은 폐에서 산소가 들어오면 그 산소가 딱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싣고 갑니다. 싣고 이제 몸속에 날아주는 것이죠. 그러면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들어가 버리면 색깔이 빨갛게 되어버려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색깔이 검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많이 풍부하게 되면 피가 빨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산소를 운반하는 일을 해주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에 이 몸속에 자동차가 몇 개 있느냐. 이 자동차가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일을 할 줄 아는 자동차가 몇 개 있느냐 이 말이거든. 그 자동차가 적으면 혈액이 제일을 못한다. 헤모글로빈 수가 몇 개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사회를 해가지고 헤모글로빈이 같이 빠져나오고 나면 피의 양은 많은데 헤모글로빈 수가 줄어버리면 결국은 혈색소 수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헤모글로빈 수가 부족하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는 것이거든. 그럼 헤모글로빈 숫자 이것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그건 아니라 이 말이죠. 자, 이게 다시 말해서 1세제곱 밀리미터 속에 헤모글로빈이 몇 개 들었냐, 10.5, 10개 들었냐, 11개 들었냐, 이게 따라서 헤모글로빈 색소 수치가 10이다, 11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통사고로 피 좀 많이 흘려버리지 않습니까? 몸속에는 피가 거의 반 흘려버려요. 반 쏟아버리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죠. 일단
응급실에 들어가지고 뭐 피를 조금 뽑아가지고 헤모글빈 색소 수치를 검사한다. 즉 피 검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헤모글빈 수치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예? 저 교통사고 당연히 전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같으냐면 콜라 한 병이 있는데 반을 쏟아버렸잖아요. 그죠? 남아있는 콜라 물어보면 맛이 똑같잖아요. 쏟아버리기 전에 맛과 똑같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색소는 똑같이 나온다 하더라도 검사상으로 본인 느낌 어떻겠어요? 피를 반 쏟아버렸으니까 반 죽을 지경이죠. 그렇죠? 그런데 수치는 보니까 정상이니까 이 사람 피도 뽑아야 되니까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알고 난 다음에 따지면 답이 나오는데 막연히 감지식을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방금 어떤 분이 이런 말씀 드렸죠. 통증 몇번 보고 그냥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전부 암기가 아니고 원리다. 몇 번 뽑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 번 뽑느냐 하는 것은 제가 이걸 항상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그러죠. 항상 같은 질문이 이제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 좀 답원하겠지만은 저는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제가 원래 좀 결과 그랬지만 앞으로 강의를 많이 가질 생각입니다. 예.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 강의 위주로 앞으로 세상을 살게 될 것 같아요. 여기는요 어디 가도 어떤 강의를 들어보든 어떤 역사 강의, 철학 강의, 정치 강의, 뭐 교육 문제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정치적 문제 이걸 다 해봐도 뭔가 이거 제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을 좀 가져도 이상하게.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 시간 조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 잔설역법만 이걸 내가 뒷봉기에는 맨 하나 민간 의술이죠. 그렇죠?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에 사실 상당한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조금 금방 이소리하지만 이 소리는 뭐가 들으니까 진리가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진리 중에서도 어떤 진리? 변하는 진리가 아니다. 영영의 변천은 불변의 진리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야, 지난번에 잠깐 들으신 분 아잖아요. 불변의 진리가 뭔지 없죠. 여기에 들어가야지 이게 답이 수술 나오는데 대부분의 의사들도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다 그렇고 여기에 근거하지 않고 막연히 암기식으로 모든 걸 답을 구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야, 그러면 저는 뭐냐?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우연히 진짜 우연히 이 진리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우연히 당신이 이 진리가 뭔지 아니면 할 말이 없는 것 같죠? 할 말이 있잖아요. 이 진리라는 게 너무나 쉽고 간단해요. 이걸 알면 이 치료 원리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료 원리에 대해서 제 설명을 안 듣고 책만 좀 읽어보시는 이런 상태인데 그 보임이 뭐가 보이겠느냐 이렇게 아직까지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한번 좀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을 해야지 확실히 아는 겁니다. 지난번 이미 좀 비슷하게 들으시니까 한번 보시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 진리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난해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뭘 했다?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배우는 영어 문법이라는 언어학입니다. 영어 문법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영국의 영어학자, 미국의 영어학자, 즉 본토박의 영어학자들이 수백 년, 수많은 언어학자들이 학문을 성집결해가지고 다른 거 따로 문법에 대해서 영어 문법에 대해서 학생시에서 영어 문법 좀 기억이 났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문법의 90%를 90% 문법이 엉터리다 이거 없애야 된다. 서로 하고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제가 이게 묻기 더 갔다 그랬죠. 실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공부하신 분은 알아요. 제가 지금 영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기초로 늘어나는데 이게 바로 무엇이 뭐 때문이냐면 이 영어 문법 여러분 옛날에 공부했던 문법 제도를 보게 되면요. 관사의 용법 그래가지고 정관사 더 영어 단어 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이 단어에 대해서 문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통신수단이나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말에는 이거 쓰면 안 된다. 두 번째 관직이 보호로 나올 때는 이거 쓰면 안 된다. 세 번째 필명 이름, 식사 이름, 스포츠 이름 앞에는 쓰면 안 된다. 네 번째 서로 대조적인 말이 함장에 나올 때는 쓰면 안 된다.
단지 나오는 것은 90%를 빼고 10% 정도만 나와요. 어쩌다가. 예. 여러분 옛날에 문법 위주로 시험 쳤던 게 전부 사라지고 그냥 읽고 번역하라면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걸 제가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가 자료를 드릴 수 있지만 오늘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에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는 영어책을 엄청 팔았고 문법책입니다. 엄청 팔았고 그때 제가 작은 부자가 될 수 있지를 팔아가지고 그리고 영어 교육에서는 제 이름은 되면 기회가 나가겠지만 영어 교육계 국민 협력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육계 영어 전국에 교육청, 시도, 교육청, 교육부 예. 학교 영어 선생님들 예. 제가 학교에 영어 선생님을 상대로 책 제일 많이 팔아먹은 사람이 아마 제가 아닐까. 그것도 뭐 강의 기획까지 비싸게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자, 이걸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우연히 발견한 요 진리 하나가 지금 모든 이 사회요법이라든지 사회요법도 제가 혁명을 일으키지만 안 된다 이렇게 안 거니까 왜? 영어 문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요법에서 혈자리 정하는 원리라든지 신천사회법이 그 당시 제일 저는 자제 나오는 이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엉망이야 그냥. 혈자리 설명하는 원리라든지 뭐 중간중간에 막 전부 암기식이 암기식. 이거는 좋은 거는 맞지만은 설명 방법을 바꿔야 된다. 영어 문법도 제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한국인이 미국의 은학자들이 수백 년에 그렇게 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면 문법이 엉터리라는 걸 제가 발견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증거를 내 증거. 거기에 나갔죠. 교육부, 교육청, 정부 이거 교사들, 혹은 출제위원회까지.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간단한 진리에 있다. 근데 이 간단한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모른다는 거지. 희한하다는 거지, 희한하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기지 않습니까? 전기 이거죠. 이 전기를 누가 발견했습니까? 에디슨이 발견한 거 맞죠?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전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맞죠?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할 때까지는 만유인력이 있었죠. 안 그렇습니까? 만유인력을 우리가 과학에 도입하는 거하고 안 도입하는 거하고는 과학 세계가 달라서 그러죠. 예. 전기가 있다는 걸 알고 난 사실 이후부터 우리가 전기 가지고 컴퓨터까지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자, 에디슨 이전에는 전기가 없었어요. 저는 좀 웃기는 소리로 제가 이 진리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진리라는 게 없었습니다. 진리를 찾고자 노력한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과학자, 수많은 철학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에? 없다는 거지. 이 진리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전부 암기해도 답이 안 나와. 이 정관사 이 낱말 하나에 대해서도 답이 안 나와요. 낱말 하나에 대해서도. 답이 안 나오면 안 나와도 살만한데 다행히도 이 문법을 가르치는 영어 문법을 가르치는 학자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에 상당한 언어를 쓰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다 그냥 당연했어. 그러나 학자들이 개입하는 순간 영어 교육은 망설거든요. 영어 교육이 왜 바뀌는 데가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사회로고 치료하고 이런 걸 할 때 단순한 암기하는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되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정치 문제, 노사 분계 문제 이런 것도요. 어떤 법률로 답을 정해놓으라고 하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진리라는 그 차원에 들어가야지 풀린다는 거죠. 그러면 답이 다 나와있다는 거죠. 진짜 좀 이상한 거 하나 같은데 제가 이런 이야기 가급도 안 나가고 다른 이야기 주제를 많이 정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질문 내용을 보면 계속 횟수 찌르는 횟수 또 뭐냐 몇 번 해야 돼 이런 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풀기 위해서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조금 제가 너무 시원한 뒤에 조금 영상에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아마 저렇게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이게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5만 쉬었다가